이른바 사탐난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모의평가에서 지금 작년에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한 25만 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20만 6천 명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주요 대학들의 핵심 변화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결정적 이 순간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027 대입 주요 변화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입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수능이랑 내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수를 기피하는 수험생들이 올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입시가 작년만큼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올해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지역의사제입니다. 올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메디컬이나 스카이 최상위권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입시 기관에서는 메디컬 수준까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경쟁률이나 입결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대학들의 입시 변화가 많습니다. 성균관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러한 입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애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작년의 입결만 혹은 선배들의 입결만 따라해서 지원하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주요 대학들의 그 입시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세분화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강화하는 대학이 있고 아예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입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첨단학과 증원들이 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모의평가 접수 인원을 보면은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황금돼지해, 이른바 황금돼지해라서 학생 수가, 고3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요. 대신 올해는 똑같은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생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현재 입시체제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메디컬이나 혹은 스카이권을 노리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야 되고요. 올해 입시 중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거나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난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모의평가에서 지금 작년에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한 25만 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20만 6천 명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올해 지금 49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의무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지역 인재와 달리 지역 의사제는 학교 소재지 요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부터 졸업까지 따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제는 광역권과 진료권으로 구분해서 대학들이 선발을 하는데 경기 인천권은 광역권 모집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서연고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입시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서울대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입시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내년에 입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이번 올해에서 서울대 입시 변화 중에는 첨단 분야에서 증원되는 학과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연세대가 그나마 스카이권에선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제형 국내고에서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논술 전형에서 자연 및 통합 계열에서는 과학 논술이 추가된다는 점이 연세대 입시에서 큰 변화고요. 연세대에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치대 선발한 것을 폐지했고요. 첨단 약과학과를 신설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는 올해도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스카이권에서는 입시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요. 이제 성서학권에서는 입시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가 되고 고3 학생만 지원하던 거에서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강대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자유전공학부 3가지 모집 단위를 폐지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성균관대에서는 일단 융합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고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또 하나 융합인재 및 탐구인재 전형에서 선발 모집단을 확대를 하는데요. 이처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 자체를 늘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전형마다 각각 특색 있게 운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반 1, 2로 분리해 선발합니다. 그래서 일반 1은 개별학부 학과 단위로 선발을 하고요. 일반 2는 자유전공 및 일부 학부에서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 면접형, 추천형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서류형에서 인원을 감소해서 추천형 및 면접형의 선발을 늘렸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예과가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양대의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평가를 10% 반영했는데 올해부터 논술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의 경우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인원이 증원이 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순서인데요. 자, 일단 이화여대는 작년에 입시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올해는 입시 변화가 크게 없고요. 중앙대가 올해 이제 입시 변화가 가장 큰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중앙대도 성균관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하나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성장형 인재 전형을 신설해서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이고요. 면접은 수능 전이 아니라 수능 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한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하나만 운영하는 데 비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을 창의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창의형은 아예 일반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월에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고3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원자 풀이 예년과 상당 부분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의 경우도 첨단 분야에서 산업보안을 비롯해서 지능형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들에서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올해 입시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경희대의 경우는 교과 종합평가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에서 학업 성취도 30, 학업 태도 및 탐구력 30, 진로 40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 그리고 경희대는 출결을 반영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까지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출결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대학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희대처럼 이제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출결해서 감점 요소를 꼭 따져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꼼꼼하게 선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인재상이 변경이 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경희대의 새로운 인재상에 맞춰서 자신의 생계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립대와 외대인데요. 시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는 정성평가를 10%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20%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성평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전부 다 평가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시립대의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립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에서 경제학과를 새롭게 모집을 신설해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외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범대가 교과 및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에서 선발을 많이 확대하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대는 논술 전형에서 LD, LT학부 등이 수능 최저가 훨씬 더 높았는데 올해는 이합사로 일반학과 동일하게 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대의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송도 캠퍼스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들이 글로벌 바이오 앤 비즈니스 융합학부가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 인원은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순서인데요. 이제 건국대는 눈여겨볼 부분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고 올해 건국대는 모집 단위명이 바뀌거나 모집 단위가 통합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을 이 한 장의 장표에 모두 다 적긴 글에서 여러분들이 꼭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모집 단위 변화가 많은 대학들의 입결을 살펴볼 때에는 올해와 작년에 달라진 모집 단위를 꼭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국대의 경우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 학생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폐지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단계 두드림 전형에서 1단계 배수를 조정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생명과학, 식품바이오, 의생명공이 논술을 폐지하는 대신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서 논술을 신설해 10명을 뽑게 됩니다. 홍익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입시에서 세부 전형별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홍대의 경우는 기존의 수능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적인 성적대가 입결로 나타났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입결이 매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는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서류평가 30%를 신설했고요. 인문과 자연학부는 수능 최저를 폐지합니다. 약학부만 적용을 하는데요. 이처럼 서류평가를 30%나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예년과 달리 숙명여대 입결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와 첨단공학부가 이제 학생 교과 전형이 직윤해서 선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로 확대를 하고 다만 면접 비중을 4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이 건동홍숙 라인에서 이제 건대는 모집 단위 변화가 많고 숙명여대는 아예 전형 자체 학생 교과 전형에서 변화가 많죠. 그 다음에 홍익대는 수능 최저가 크게 완화가 되면서 이 라인들을 지원한 학생들의 풀이 작년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주요 대학들의 변화사항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처럼 주요 대학들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측면들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 혹은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정성평가의 구체적인 대학별로 반영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입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대학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대학들은 예년의 입결을 그대로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홍익대처럼 수능 최저를 많이 완화를 하면 입결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더 이상 비교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진로에 맞는 교과목 이수와 우수한 성취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에 따라서 두세 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형에 따라서 뽑고 싶은 학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즉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유형이라든지 학생들의 성적대라든지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학생부의 심화 탐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처럼 대학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평가 기준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다른 전형과 달리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은 가장 기본이고요. 추가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을 노려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기말고사 이후부터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논술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대학별로 출제 경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본인 자신 있는 출제 경향을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연계열 수리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과목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입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시에서도 안정지원이 대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는 인원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안정적인 지원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상향 지원 혹은 적정 지원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